동원참치. 반갑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비서인 주비서고요. 승리한 투자자의 길로 가는 원수회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두손파파가 8월 25일에 투자해서 지금도 주식을 보유 중인 동원산업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브리핑하겠습니다. 동원산업은 1969년 4월에 설립된 아주 오래된 기업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동원참치 통조림은 1982년도에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동원산업은 1989년 3월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고 2008년 6월과 2017년 2월에 각각 스타키스트와 동부익스프레스를 인수했는데요.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원산업은 총 4개의 사업부문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참치와 같은 수산물을 어획하는 수산사업부문, 잡은 수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유통사업부문, 그리고 냉장물류센터와 항만하역, 화물운송 등을 담당하는 물류사업 부문을 주된 사업 부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동원산업이 1위 사업자로 나와 있고 사조그룹이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조산업의 반기보고서에는 선종별로 시장 점유율을 표시되어 있고 횟감용 참치를 어획하는 참치 연승선 쪽에서는 사조그룹이 1등 사업자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동원산업은 대표적으로 2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요. 2017년 2월에 인수한 동부익스프레스의 사명을 변경한 동원로엑스는 동원그룹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계열사고, 스타키스트는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 약 46%를 차지하는 참치 캔 제조회사입니다. 동원산업은 2008년 6월에 미국의 델몬트 푸즈로부터 스타키스트를 3억 달러에 인수했는데요. 이후에 스타키스트는 가격 담합 혐의로 1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는 등 동원그룹에게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혔습니다. 당시에 가격 담합을 공모했던 범블비는 2019년 11월에 파산 신청을 했는데요. 범블비는 미국 내 시장 점유율 2위 업체라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컸습니다. 가격 담합 외에도 스타키스트는 여러 소송에 휘말렸지만 지금은 관련된 벌금과 민사소송에 필요한 합의금을 충당금으로 처리를 했다고 하니까 관련 이슈가 동원산업의 주가를 짓누르는 힘은 점점 약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외에 동원산업은 올해부터 10년간 2천억 원을 투자해 강원도 양양에 육상연어 양식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2023년도에 출하를 시작해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2천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원산업의 2019년도 매출액인 2조 6억 원 대비해서는 2천억 원이라는 숫자는 별로 많지는 않다고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연어를 기후나 환경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두손파파는 IT 기술을 농업에 도입한 스마트팜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엔싱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동원산업의 육상연어 양식은 IT 기술을 어업에 도입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스마트 양식 또는 아쿠아팜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팜이나 아쿠아팜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지금부터는 사업 부문별로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동원산업은 유통사업 부문과 물류사업 부문이 매출과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유통사업 부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2,500평 규모의 부산 공장에서 하루 최대 40톤의 수산물을 가공해 국내 전문점과 백화점을 통해 판매하거나 미국과 유럽 등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 공장은 연어를 가공하는 공정 라인의 설비를 확충하면서 급성장 중인 연어 시장에 대해 대응을 하고 있고요. 가정용 간편식 시장에도 진출하면서 제품을 다변화시키고 있고 유럽 등으로 신규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사업 부문의 매출과 이익에는 스타키스트의 실적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스타키스트는 미국 전역과 남미 일부 국가에 있는 180개에 달하는 업체에 참치와 연어, 치킨 등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류사업 부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동원산업은 국내에 3개의 저온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주로 냉동 수산물과 농축산물, 가공식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원산업의 물류사업 부문은 종속기업인 BIDC와 동원로엑스 냉장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BIDC와 동원로엑스 냉장은 창고 보관과 냉장 보관 사업을 하고 있고 동원로엑스는 항만하역과 화물운송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사업 부문에서는 보유한 어선으로 참치와 같은 수산물을 어획하고 있는데요. 2020년 8월 현재 참치 선망선 15척과 참치 연승선 14척, 지원선 1척, 트롤선 1척, 운반선 2척 등 총 33척의 국적선과 합작 선망선 1척, 해외 자회사 선망선 4척, 해외 자회사 운반선 2척, 해외 자회사 체납기선 1척을 포함해 총 41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치 선망선은 초대형 어망을 사용해 통조림용 참치를 잡고, 참치 연승선은 주로 남태평양과 인도양에서 횟감용 참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롤선은 그물을 바닥 밑으로 내려서 수평 방향으로 끄는 방식으로 어획을 하는데 주로 크리를 잡고 있습니다. 동원산업은 내수보다는 수출 비중이 조금 더 높은데요. 참치 연승선이 어획하는 횟감용 참치의 87%가량을 일본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고, 참치 선망선으로 어획하는 통조림용 참치의 절반가량은 태국과 미국, 중남미, 유럽 등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롤선으로 잡는 크릴 등의 어획물은 일본에 주로 수출하고 있고요. 앞서 살펴봤듯이 동원산업은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환율 변동에 따라 실적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대체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때 동원산업의 실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과 같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때는 주가를 짓누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11월 9일 기준으로 약 1115원에 거래되고 있고 1차 지지선까지 내려온 것 같지만 환율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수적으로 실적에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동원산업의 실적 추이와 전망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2020년 분기별 실적을 2019년도와 비교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막대 그래프는 매출액을 나타내고 노란색 선은 영업이익, 하얀색 선은 순이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선은 2020년도 실적이고 점선이 2019년도 실적입니다. 현재 3분기까지 발표된 실적을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한 모습인데요. 2020년 2분기 순이익의 증가는 동원로엑스와 관련된 기타 수익이 인식된 것으로 일회성 이익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작년 4분기에는 순손실을 기록했는데요. 올해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매출과 영업이익도 컨센서스대로만 나온다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실적 추이와 전망을 살펴볼게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참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원산업의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참치 가격이 반등하면서 실적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7년 2월에는 동부 익스프레스를 인수하면서 외형은 커졌지만 참치 가격이 다시 하락하면서 이익률은 낮아졌고요. 올해는 참치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올 한 해 실적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증권은 2021년에 매출은 증가하는 반면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수혜 부분이 내년에는 약해질 것으로 감안해서 추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한유정 연구원께 질의를 해뒀으니까 답변이 오는 대로 고정 댓글이나 업데이트하는 영상에 남겨놓겠습니다. 요약해보면 동원산업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참치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국제유가와 환율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는 링크를 고정 댓글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 주가와 데이터로 산출한 적정 주가 밴드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목표 주가는 대신증권과 하나금융투자 두 곳에서만 제시했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 주가의 평균 가격은 29만원으로 11월 9일의 종가인 21만 6천원 대비해서 34.2%가량 높은 가격이고요. 그리고 데이터로 산출한 적정 주가 밴드의 최저 가격은 31만 128원으로 나오면서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 주가보다 높게 나왔고 최고 가격은 50만 8,307원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29에서 31만원을 1차 목표 주가로 잡고 데이터를 계속 수집할 생각이고요. 나중에 목표 주가와 적정 주가 밴드가 크게 변할 경우에는 고정 댓글이나 업데이트한 영상에 남겨두겠습니다. 동원산업의 대표이사인 이명우 사장은 삼성전자와 소니코리아, 포스코 등 다양한 업종에서 경험을 쌓았는데요. 결국 동원산업은
수산업에서의 경력보다는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자질이 높은 분을 대표이사로 모신 것 같습니다. 이외에 특이사항은 없기 때문에 다른 임직원의 정보는 화면을 보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주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동원산업의 최대 주주는 동원그룹의 지주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로 62.7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로 7.25%를 보유하고 있고 KB자산운용이 7.23%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원산업의 최대 주주인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지분은 차남인 김남정 부회장이 68.42%를 보유하고 있고 김재철 회장이 24.5%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재철 회장의 장남인 김남구 씨는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으로 있고요. 한국투자금융지주는 2003년에 설립된 기업으로 2004년에 동원그룹에서 분리된 기업입니다. 요약해보면 동원산업의 지분을 오너 일가가 과반이 넘는 지분을 들고 있기 때문에 최대 주주의 지분이 적어서 발생할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 요인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투자 포인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동원산업은 업계 1위 사업자라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대장주로도 불리는 1위 사업자에게 투자하라는 얘기가 있듯이 투자자들은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에 대해 점수를 조금 더 주는 듯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스타키스트와 관련된 벌금 및 합의금은 이미 충당금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관련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도 실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낮아졌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 동원산업의 비용으로 들어가는 국제유가는 장기적으로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익률은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자 관점에서 리스크 요인을 찾아봤는데요. 참치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실적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기업 가치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참치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관련된 디스카운트 요인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리스크 요인은 환경과 관련된 것인데요. 2019년에도 환경 파괴를 이유로 미국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투자업계에서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비용 증가나 추가적인 소송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과 관련해서도 동원산업이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해양관리협의회의 인증을 받은 사례나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플라스틱 저감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한 것은 소비자와 환경 관련 단체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투자 관점에서 동원산업을 분석해봤는데요. 2018년과 2019년에 이익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하락했고 올해는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의 반등도 기대해봅니다. 그럼 오늘도 제 브리핑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치 마요덮밥, 참치 오므라이스, 참치 두부김치, 참치 카레 라이스. 걔네 바로 참치 계란말이, 참치 간장 버터밥, 참치 버거, 참치 피자, 참치 그래탕. 걔네 바로 힘이 나, 참치 먹고 힘이 나. 이건 맛의 대참치. 동원 참치.